이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의 정신교육 교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적에 좌파를 추가로 얹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누가 대한민국의 적인지 국방부에서 정신교육을 시킬 모양입니다. 네, 국방부가 이번에 새로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면 3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중 대적관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교육자료에서는 안보관이었던 이름이 대적관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가 주장하는 우리의 적이 또 있다는 건데요. 우리 내부의 위협 세력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들로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조건 북한을 추종한다는 거야. 비판 안 하면 추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을 비판 안 하면 추종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단 김정은은 뚱땡이고요. 나라는 가난하고요. 정치는 개판이고 인권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반도 못해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 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정하는 세력도 포함이 됩니다. 왜 무비판해? 우리가 더 비판하고 그래서 통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북한을 정상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 우리는 어차피 한민족으로서 우리나라 자체가 남한뿐만이 아니고 이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 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통일을 하되 최대한의 민족 간의 피해가 없이 전쟁 같은 아픈 상처가 없이 무리한 통일을 통한 경제적 손실 없이 안전하고 미래 번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희한한 거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전을 예로 들면서 우리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면 북한의 억지 주장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것이냐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을 비판 안 하면 빨갱이로 몰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는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과서도 아니고 20대가 넘은 성인 젊은 청년들을 가둬놓고 군대라고 하는 억압된 안에서 가둬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민족 그리고 반국가적인 이러한 사상을 강제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5년간 이게 장병들의 정신교육 자료로 사용될 예정인데. 아니, 지금 남북한이 평화 통일을 해가면서 경제 교류를 해가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세계 경제와 경쟁을 해나가도 먹고 살지 어쩔지 모르는데 지금 남북한이 지금처럼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갈등해갖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예요? 경제적, 외교적, 뭐 하나 우리가 북한이랑 사이가 나빠져갖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냐고 도대체. 이러한 그 남북 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걸 간절하게 원하는 놈들은 외세 세력들, 특히 외놈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뉴라이트 애들이 교과서를 손대다 못해 이제는 장병 교육 교재까지 손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승만 칭찬이 왜 나와? 박정희 칭찬이 왜 나오고? 그리고 또 이 기사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국방부가 군 장병용 교재도 새로 발간했는데 모든 군부대에서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현대사 부분이 꽤 바뀌었거든요. 특히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기술이 아예 없어지고 일부 과오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대체됐습니다. 군사 독재 이런 단어가 조금 순화돼서 쓰이겠네. 권위주의 정권이야. 아니, 쿠데타 세력의 후예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못해? 있는 사실도 얘기를 못해? 나라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총칼로 위협해서 나라 깨찬 놈들 아니야. 같은 자국의 국민들을 죽이고 총칼로 죽이고 권력을 찬탈해갖고
온갖 비리와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그걸로 이 나라를 수령에 빠뜨린 놈들이에요. 거기에 사람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죽이고, 죄 없는 사람들 죽이고, 민간인 학살하고, 모른 척하고.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놈들이야.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사면을 받았다고 하지만 분명히 반국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이 하던 정권이에요. 군사 구테타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제대로 맞는 건데 그걸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쓰다가 그것도 그 안 되는 거야. 자체를 빼놓고 일부 과오, 일부. 일부 과오. 조금 잘못한 게 있다는 거지.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일부 과오란다. 이런 개쓰레기 같은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교육을 하고 그런 교육에 맞춰가지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하수인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 거기에 원인에 대한 기술 없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0 민주항쟁 등 결과만 언급해가지고 민주화됐다 얘기를 하는 거야. 4.19 뭐야? 이승만 불법 선거하다 걸려가지고 끌려 내려온 거 아니에요? 하야한 거 아니야? 그리고 5.18 전두환이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서울의 봄 안 쏴서. 봐? 지금 1,000만 명이 그걸 보고 있어. 국민을 죽인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1,500만도 갈 것 같아. 지금 이 기세면. 어떻게 이런 1,500만 명의 국민이 그걸 보고 다 분노하고 있어. 근데 이따위 교재질로 해갖고 그게 역사 왜곡 내지는 이식이 바뀌어질 것 같아? 그리고 이승만의 업적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적을 강조한 것도 있대요. 아이고 참 거기다가 지금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이승만을 선정을 했대요. 이승만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어? 일본 여권 받아가지고 다니던 놈이. 네, 지금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이달에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총 38명입니다. 여기에 이승만이 포함됐습니다. 1월에 선정됐습니다. 아니, 이승만을 포함할 거면 김구를 먼저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정을 하더라도. 어딜 봐서 이승만이 독립운동가, 독립운동하다가 돈 빼돌리고 그것까지 얘기합니까? 응? 예? 사람 죽인 것까지 얘기 그래 안 해도 되겠는데 근데 그거 얘기해야지 사실. 하와이 가갖고 교민들 독립자금 빼돌려가지고 일본 여권하고 미국 들어가서 나 이씨잖아. 나 왕족이니까 박사학위 줘. 그래갖고 받은 박사학위 가지고 이박사라고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해방 이후에 미군이랑 손잡고 영어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갖고 지금 이 나라에 내각제 하겠다고 초대 수반으로 들어와서 나 내각제 안 해. 내 중심으로 대통령제 해갖고 모든 약속 깨버리고 6.25 전쟁 일으키고 일으키고 다리 끊고 도망가고 혼자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자국민들을 희생을 시켰어요. 보도연맹이 뭐니 이런 짓거리를 해갖고 우리나라 최고의 학살자야 이승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 4.3은 또 어떻습니까?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일 많은 자국민을 죽인 게 이승만이에요.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놈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 나라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송작가 TV가 정말 전국 노래자랑보다 오래 해야되겠다. 내가 송혜 아저씨보다 더 오래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갑자기? 내가 지금 40, 60대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얘기를 90대까지 해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늙어가야 우리나라의 이상한 옛날 4.19 세대나 6.29 세대들이 5, 60대 돼가지고 이찍으로 변모하는 거를 못 막았던 게 뭐냐? 꾸준하게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90대까지 여러분하고 이 방송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찍으로 변하지 않게끔 끊임없이 이 방송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직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교훈이 좋냐고.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쪽에 있는 5, 60대 그분들이 한때는 4.19를 했던 분들이고 6.29 때 넥타이 부대로
6.29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루탄 맞고 밖으로 튀어나왔던 분들이야. 근데 지금 그분들이 다 입직이 됐어. 왜 그랬을까? 그때 튀어나올 때 무슨 뭔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생각이라든지 철학,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정말 냉철한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못 모르고 나왔다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문제는 저는 그게 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 옳은 판단을 했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내가 몰랐던 상황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 더 발전하려면은 더 공부하고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촛불 집회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윤석열을 뽑을 수 있나요? 네, 촛불 집회 때 나왔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서울의 봄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더 알아보고 더 공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소수라는 거. 대다수는 그냥 난 이게 독이 돼서 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야. 나 그거 봤잖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판단을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자가당착으로 빠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검찰실 생각이잖아. 검찰들이 국정농단 수사해놓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뽕이 차올라고 지금 한동훈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런 오류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방송이 끝나면 안 돼. 제가 50이 넘었지만 60이 되고 70이 돼서 지금 있는 같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40, 50, 60이 70, 80까지 같이 늙어가더라도 계속 이러한 문제의식과 이러한 참여의식들을 계속 주입해주고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민주당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민주정권이 쓰면서 유지될 수 있게끔 이 얘기를 변함없이 해줘야 이게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걸 바라고 계시고 우리 KSJ 카라님도 송 작가님 무조건 건강해야 된다고 다이어트 그래서- 부디 성공하시길.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해지기 위한 제 자신의 노력을,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에 동참하셔가지고 지금 예전에 촛불 들었지만 지금 촛불을 내려놓고 나니까 4년 만에 5년 만에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타도를 외치고 있지만 이거 하고 또 내려놔 버리면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이승만 칭찬하는 거 보세요. 저쪽에서. 지금 이 정권에서 이승만 물고 빨고 하고 있잖아. 그리고 거기 더하기 지금 공산 어쩌고저쩌고 해서 빨갱이 몰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 이승만이 했던 게 그거 서북청년단 해서 사람 죽이게 그냥 내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이면 방송한 지 딱 10년 차가 돼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박근혜의 참혹한 그 승리, 그 정말 안타까운 승리를 보면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겠다고 방송을 시작한 게 벌써 10년 차가 됐고요. 근데 놀랍게도 언제 될지 몰랐던 그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바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뒤집혔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뒤집기 위해서 10년 전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어요. 맞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훨씬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번 뒤집어 놓고 보니까, 뒤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뒤집은 상태를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해. 밀정들이 많아.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